그런가 하면 이 희한한 답변이 나왔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수차례 러브콜에도 그 손을 다 뿌리쳤는데 그러면서 당에 돌아와서 제발 당으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중책 좀 맡아달라고 하자 이준석 전 대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랑 중책 안 맞는다라고 냉랭히 거절했는데 미스터 린튼 이러면서 최근에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국힘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120석 자신 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전권을 맡게 된다면은 저는 한 110석, 120석 할 자신 있어요. 솔직히 지난번에 지방선거 12대 6으로 역대 타이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런데도 공격이 막 세게 들어왔어요. 당장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경기도지사 패배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경기도지사 후보 내가 냈습니까라고 말하고 싶은 게 굴뚝이었죠. 기대할 만한 변화가 없으면 무조건 저는 신당 간다.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120석 자신 있다라는 게 물론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라는 뜻은 아니겠으나 앞전에 했던 메시지랑은 좀 다른데 그래서 와서 좀 중책 맡아달라는 건 또 싫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이 전 대표에 대한 말과 행동에 대한 해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습니까? 어제 얘기, 오늘 얘기, 내일 얘기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의 일인데 김기현 지도부 길어야 2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한 달 전의 일인데 2주를 건너서 한 달 지났지만 김기현 지도부는 계속 순항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더 가야 될 길이 멀 상황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말이 바뀌어서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니까 지금 뭐 원래대로는 무너져야 되는데 CPR 중으로 심폐소생 중이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현 대표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맡는다면 본인이 끌어낼 최대치를 120석 정도로 예상하는 거는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로서 조금 국민의힘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너무 결여된 상태에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못 얻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의석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 총선을 치르면 백성도 못 건지고 폭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맡으면 그나마 조금 끌어올려서 120석 정도를 건질 건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면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와는 거리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한없이 겸손하게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만은 이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120석 운운하게 되는 저 모습에는 결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정리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120석보다 사실은 더 얻어야 될 텐데 지난번 지방선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혁혁한 승리라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구청장 하나가 꽤 아쉽거든요. 그게 본인이 당대표로 진두지휘했던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지역구의 노원구청장 선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만약에 그 어려웠던 노원병 지역에 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열심히 노력해서 뛰고 그 한 석을 더 갖고 온다면 120석 운운할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의석을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덧붙이고 싶네요. 비대위원장 맡으면 120석 자신 있다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김병민 최고위원은 노원병이나 이겨라 라는 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신당론과 관련해서 양치기 소년이다, 사기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당 못할 거다. 이준석은 늑대가 온다. 거짓말했던 양치기와 비슷하다. 이준석 신당을 만들 것처럼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의 또 부원장 출신인데 이 전 대표는 신당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기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준석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거 아무 말 대잔치다. 공포탄은 한두 번만 위협을 느끼지만 계속 공포탄 쏘면 전혀 감흥이 없다. 이번에 집 나가면 두 번째 가출이다. 라고 강하게 이 전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분석, 김영주 의원님, 그냥 뭐 평론가가 분석한 게 아니라 또 민주연구원의 또 싱크탱크 부원장 출신이 분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당을 차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전국의 시도당을 몇 개 가지고 5천 명 이상의 당원을 네.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자력만 소위 천하용인이나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전국적인 정당을 만들 요건이 못 될 것이다. 네, 못 만들 거다. 현실적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 빅텐트 정당, 즉 자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박원석
그다음에 뭐 정태현 등까지가 포함된 또 희망 사항으로는 민주당 일부가 함께하는 정당 그거는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는 지금 이제 그 최병천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끼리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고 또 만들어진들 돈만 들어가고 국민의힘에게 큰 손실을 안기지만 자기가 성공하는 건 아닌 그런 결과가 최소한 뭐 이준석 대표가 머리가 있다면 머리가 있는 분이잖아요. 예. 알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싫을 것이다. 겨울이니까. 춥다. 네.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는 단독 비대위원장 달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단독 비대위원장은 주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 분위기를 단독 안 되면 반단독이라도. 반단독이라도. 반쪽이라도. 예. 야, 이게 지금 사실 집 나가면 춥거든요. 겨울이라 춥거든요, 더. 한 번 또 집을 나갔던 분이라 얼마나 추웠는지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왜냐하면 민주당이 큰 선거를 여러 차례 진두지휘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전 대표가 신당 뭐 그렇게 신당다운 신당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어렵다고 자력으로는 보고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내질른 말이 있으니까 네. 다른 빅텐트 정당이 형성돼서 일정한 15% 이상의 지지를 얻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이준석보다는 유승민을 더 선호해요. 그나마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예. 예. 자기가 그렇게 같이 하고 싶어도 그래요? 둘 다를 받기는 어려운 지금 지점이 뭔가 있어요. 신당을 만들려는 실제 예. 정치인들 사이에서 네. 이준석보단 유승민에 대한 호감도가 있다. 이 말은 이준석에 대한 호감도는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말하잖아요. 이준석을 넣는 순간 그 빅텐트 정당도 이준석이 자기가 최고여야 된다. 그걸 어떻게 맞추고 갈 것이냐. 김종인 위원장도 그 얘기잖아요. 금태섭과 이준석이 누가 밑으로 들어가는 형식은 어렵다. 어렵다. 두기둥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기둥은 더 어려워요. 두기둥은 더 어렵다. 양극 체제처럼 바이폴라는. 다기둥은 가능하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제는 뭐냐면 찬바람을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기어 들어가는 형태밖에 안 남아 있다. 자력으로는 힘들 것이다. 예. 흥미로운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